자,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신현영, 김한규, 한준호. 자, 이렇게 4명의 초선 의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3명은요, 이소영, 신현영, 김한규는요, 아주 심각한 인물들이라는 거 제가 유니콘팜 이야기하면서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향력이 그렇게 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니콘팜 이야기가 멀리 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한규는요, 보다가 내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대표가 자꾸 말을 아주 요상하게 해. 아주 짜증나게 합니다. 많이 거슬렸어요. 대표님이 뭐 이것도 아니고 대표가 존중하지 않는다. 아니면 대표님이라고 안 붙일 수는 있어요. 대표께서 뭐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한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좀 받았다. 자, 먼저 윤석열식 원격 의료 플랫폼 업체 배불리는 의료 민영화. 자, 원격 의료 플랫폼 비대면 진료. 자, 이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원격 의료는 플랫폼 기업을 배불리는 의료 민영화에 불과하다. 영리 플랫폼 의료는 의료판 배달의 민족을 초래할 것이다. 이게 2023년 2월 21일에 나온 기사예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요.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 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왜 그래야 돼? 아니, 플랫폼 수수료를 정부가 추가 지급을 해? 이상하잖아요. 이걸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사안입니다. 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원격 의료의 본질이 드러났다.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나가는 것이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 난립한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 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원격 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원격 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상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 사례를 들었는데요.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은 영리업체들이 원격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 청구가 늘었고 국가 의료 시스템 재정이 악화됐다. 자, 외국에서도 원격으로 플랫폼을 시도한 나라들을 들여다보니 안 좋다는 답이 나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은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 해킹 범죄 피해, 의료정보 유출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 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 민영화로 귀결됐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병원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말이 안 돼. 영리병원을 하려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비싸게 받아야지 영리병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좋은 의사들은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그들이 웬만한 연봉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영리병원은 시도해 봤는데 안 먹히더라. 실제 영리병원은 안 먹히더라. 그러면 의료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플랫폼이 남았다 이겁니다. 원격 의료 플랫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윤석열의 생각이에요. 이게 의료 민영화랑 마찬가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닥터나우 사례를 꼬집으며, 닥터나우 기억하십시오. 닥터나우. 비윤리적이고 상업적으로 바뀌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닥터나우 같은 영리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 광고하고 배달 전문 약국을 설립하고 비윤리적이다.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이것도 모르셨죠? 약을 배달하겠다.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 플랫폼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뚫릴 수 있다. 삼성 등 대기업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 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 의료는 중단돼야 한다. 인수위부터 이 작업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아시겠죠? 닥터나우 기억하시고 계시죠? 닥터나우? 윤석열이 미국에 갔을 때 닥터나우 대표를 데리고 갔습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제 등장합니다. 유니콘팜, 의료, 법률, 세무 플랫폼에 힘싣는 국회 유니콘팜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일본 강남 언니에 광고했더니 환자들이 오더라. 브로커 없이 해외 환자들도 오더라. 강남 언니 이 플랫폼 좋다. 자,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이 도입되면 공정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로톡. 근데 이건 사실상 명분이고요. 이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 닥터나우입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 이 플랫폼을 키워주고 싶은 겁니다. 자, 유니콘팜. 강훈식, 김성원 공동대표인 국회 내에 있는 조직입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보면 유니콘팜이 있죠. 강훈식, 김성원이 있습니다. 김한규가 있습니다. 이용이 있고 김병욱, 박상혁, 이소영 있죠. 이용빈, 전재수 있습니다. 전재수, 정의용, 황보승이도 여기 있습니다. 자, 유니콘팜, 스타트업 벤처기업 규제 합리화 뭐 이런 거 하겠다는 데인데, 자, 김성원 의원이 누구냐? 국민의힘의 김성원은 누구길래 같이 대표를 하지? 김성원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자, 이 유니콘팜 얘네들이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어요. 언제? 올해 4월에. 김성원 대표 발의로 냈어. 보니까 김성원, 김한규, 강훈식, 양정숙, 민주당 출신 무소속입니다, 지금. 이소영, 장철민, 박덕흠이 있어? 이용, 윤창현? 윤창현은 이번에 코인, 위메이드 코인 사태로 이름 많이 등장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도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전용기? 전용기? 권성동? 박덕흠, 권성동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김한규, 강훈식,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라는 거예요. 예? 말이 됩니까?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충격적이다. 의료법 뭘 고쳤을까? 뭘 고치려고 한 걸까? 들여다보니까 원격 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하고 원격 의료라는 단어를 비대면 협진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개정 법률안을 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원격 의료는 의료 민영화다. 이렇게 나오니까 원격 의료라는 말이 너무 부정적이야. 자, 이걸 비대면 협진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바꿔놓는 건 어때?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원격 의료라는 단어가 의료 민영화가 바로 튀어나오니까 이제 우리 원격 의료라는 말 쓰지 말고 비대면 협진. 야, 비대면 진료도 아니고 비대면 협진. 아주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로 바꾸는 짓을 해놨어요. 이게 뭐야? 박스가리 하는 거 아니야? 박스가리. 이제 앞으로 우리는 원격 의료를 비대면 협진이라고 바꾸겠어요.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아주 얄팍하고 이게 빌드업이 있다는 거죠. 빌드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김한규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봤는데, 개인정보 논란 팔 걷어붙인 정치권 김한규가 개인정보법을 개정합니다. 정보 주체 위임받으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하게 바꿔줍니다. 자, 이런 법안을 낸 게 김한규예요. 자,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을 김한규는 왜 고쳐놨을까? 닥터나우, 굿닥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닥터나우, 굿닥 이런 데가 바로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인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위반할 수밖에 없는겨. 자꾸 위반하게 되니까 야,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 되면 우리 사업하기 어려워. 그래? 김한규가 알았어, 내가 고쳐놓을게. 알았어, 고쳐놓을게. 김한규가 고쳐놨어.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안 발의한 게 김한규예요. 이런 짓을 했고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을 겁니다. 6월 달인데 윤석열이 국가주의보다 국제주의 이런 얘기를 했어. 이게 뭔 개소리지?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의료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기업 테서의 이수연 대표가 의료 AI 분야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병원 데이터는 밖으로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 데이터 공유가 힘들다. 의료 분야 오픈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접근에 제약이 많다. 왜 많겠어? 그만큼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일부러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윤석열이 이 얘기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민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악용할 소지가 없고 비식별화만 정확히 된다면 의료 데이터도 산업자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 이게 윤석열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신현영의 활약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신현영. 자, 2021년도 10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죠. 비대면 진료 플랫폼 두고 국감서 충돌.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줬어요. 근데 의약품 택배 배송에 대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국정감사 참고인 신문에는 김대업 대한약사 회장하고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이 장관한테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의약품 택배 배송 조치 심각단계 해제 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자 1차 접종률 90% 넘었고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 상황에 언제로 심각단계 해제할 거야? 그리고 단계가 해제되면 법적으로 다시 금지되는 거 맞아? 물어봅니다. 그동안 플랫폼 참여 기업들은 처방 조제 비대면 허용을 계속 바랄 텐데 대책 있어? 물어봤어. 자, 그러니까 장관이요. 심각단계는 현재이긴 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논의 과정 있다. 근데 현행법에선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계가 완화되면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제도화가 필요하면 의료계약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지금 종결됐잖아. 그런데 지금 비대면 진료는 막혔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열려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열려 있어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재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 플랫폼들은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권 장관이요.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을 막고 진료를 계속 의약품 복용하도록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한 건데 재진 환자 위주로 당뇨, 고혈압, 60대 이상 고령층만 이용하라고 했는데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등의 문제가 드러났어. 빠른 시간 내에 처방 제한하도록 조치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갑자기 쓱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썼는데 이때를 치고 들어가서 사업을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닥터나우 같은 사람들인데 이 플랫폼인데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으면 비대면 진료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시적으로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현영이 등장을 하는데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한테 뭐 어떻게 질문을 하냐. 특정 병의원 약국이 병의원 약국 쏠림과 의료 생태계를 깨트릴 우려하고 있는 거 인지하고 있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의 의지가 있냐? 물어봅니다.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닥터나우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지호 대표가 우려가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자치 관리 시스템을 감시 관리 중으로 내용을 암호화하며 환자 암호 유출에 조심하고 비대면 진료에서 10곳 이상 모여서 자구책 마련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따르겠다. 자, 그러고 또 신현영은 뭐라고 질문하냐. 수수료 0원으로 회원수 늘리고 독과점 무료도 있다. 닥터나우가 거대 벤처기업이 되면 갑질을 할 것이냐 상생을 할 것이냐. 장난하니?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갑질을 하겠습니다. 있어 이게?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한 게 신현영이에요. 신현영 의원이 비대면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을 부각합니다. 자영업자나 아이 가진 직장맘 등 감염병 시대에 도움을 받은 국민도 있다. 장관은 위드 코로나 도입하면 재택치료 도입한다고 했는데 일부 구청 보건소에서는 대안이 없어서 닥터나우와 MOU를 맺기도 했다. 이게 국회의원이야? 이게 국회의원이냐고. 이게 닥터나우 홍보대사지 무슨 영업사원이야? 신현영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의료사각지대를 닥터나우가 메꾸는 것이다.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놓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의사로 의료 미래를 보고 행동하는 청년이기도 하다. 정부는 1차 의료 중심 비대면 의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눈치 보지 말고 과감히 이끌어달라. 신현영은 대놓고 영업사원 짓을 한 사람입니다. 신현영이 이태원 참사 때 뭐 했죠? 닥터카 탑승.
그리고 수술실 CCTV 반대. 이런 거예요. 신현영을 물고 빨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김한규, 이소영, 신현영에 대한 정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제는요, 이런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뉴스공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가 많은 경향이 좀 있어요. 신도가 되지 마십시오. 어디가 됐든 그냥 그쪽에서 나오는 것 중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 돼요. 그러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여론조사 꽃을 만든 이유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쨌든 일선에서 가장 앞에서 싸워주고 있는 게 뉴스공장인 건 맞잖아.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닥터나우에서 쿠팡 배민 출신 CTO CMO 영입합니다. 의료 슈퍼앱이 목표다. 자, 얘네들 법이 그냥 이대로만 뭔가 변화가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살짝 열려 있어서 하는 거지 확정돼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한다?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배송비 받는다. 제2 배달앱 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닥터나우 퀵배송 8,000원 뭐 이런 게 나오죠. 올라케어 퀵배송 있어요. 다시 이제 회원 늘려놓고 배송비 이제 받기 시작하고 있고,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송승재 대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과학기술 교육분과. 이 사람이 인수위서부터 원격 의료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인수위서부터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된 목표는 정부가 소유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공개 통합해서 대국민 행정 서비스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주된 목표가 정부 소유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랍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죠. 자, 비대면 진료 곧 허용되나? 네이버 카카오 전 대표가 닥터나우에 합류합니다. 자, 이거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닥터나우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닥터나우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윤석열 대통령 방미사절단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참석했고, 닥터나우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 총회는 긴 역사가 있다. 이런 데를 밀어주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어요. 이게 진짜 많이 안 알려진 겁니다. 그중에 핵심이 신현영, 김한규, 이소영이에요. 이게 제가 유명해야 이게 좀 퍼지는데 제가 유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유니콘팜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슈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전혀.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김어준 공장장은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나 이런 걸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 볼 거고 그럴 텐데 이게 좀 이슈가 좀 커져야 돼요.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김한규가 뒤에서는 이직거리를 하고 있더라. 이소영도 신현영도. 충격적인 건 전용기도, 강훈식도, 장철민. 여기에 1기 때는 한준호 의원도 있었습니다. 고민정도 유니콘팜 1기에 있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일부 개정 법률안이 너무 이상해. 이거 해명할 수 있을까요? 왜? 도대체 원격 의료라는 단어를 비대면 협진이라고 바꾸는 의료법 개정을 했을까? 말만 바꾼 거예요. 말만. 왜 그랬을까? 이거 설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많이 알려져야 되는 겁니다.